이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힘과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힘과 운동은 물리 공부를 할 때 앞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건데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것 중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법칙이 있죠. 그리고 그런 운동 법칙을 공부를 할 때 필요한 변위, 속도, 가속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힘 이렇게 써 있는데 아주 그 용어가 거하게 써 있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익숙해 있는 것들. 그래서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 물체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그런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자기력 해서 어떤 전기를 띠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힘으로써 전기력과 자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자기력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거는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양력, weak force 해서 원자핵의 붕괴에서 나타나는 짧은 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고 네 번째 거는 강력, strong force라 그래서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핵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강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네 가지 힘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물리에서 다루고 있는 힘은 일반적으로 중력, 첫 번째 나와 있는 중력하고 전자기력을 다루고 있죠. 자, 그럼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두 물체 그리고 한 물체와 주위 환경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것들. 뭐 이게 힘이 있으면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면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공부할 내용이 물체에 힘을 가하면 어떻게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이번에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힘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량이고요. 그런 크기를 나타내는 게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건 뭐냐면 QR코드이고요. 이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되면 거기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그 위키피디어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체에 힘이 가해져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일정한 법칙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뉴턴이 발견을 했고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의 법칙이 있고 관성의 법칙,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알아보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띄울 수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물체는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그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하련다. 그리고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한 채로 있으려고 하며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려고 한다 하는 것들이 관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 QR코드는 지난번 유튜브에 우리가 그 위키피디아를 가지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목적이 위키피디아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같이 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는 세 가지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이제 풍선 터뜨리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 충돌하는 그림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현상이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이제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내려와서 서려고 해도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이 관성의 현상, 법칙의 현상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 풍선이 터지는 걸 이렇게 보시면요, 이와 같이 풍선을 터뜨려서 풍선이 터지고 나서도 일정 모양의 물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일정한 형태의 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이 고정된 형태였었기 때문에 그 관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유지하다가 그 중력에 의해서 이제 불이 퍼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자동차가 충돌하는 걸 보면 이와 같이 충돌을 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차는 멈췄지만 그 안에 타고 있던 그 운전자와 승객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만약에 안전벨트가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튕겨 나갔을 거고요. 안전벨트가 잡고 있기 때문에 고개가 이렇게 적혀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두 번째 운동 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뭐를 해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힘과 운동의 관계를 맺어주는 건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운동의 변화는 가해진 가해진 힘에 비례하고, 힘이 가해진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그 직선 방향으로 일어나면서 그 힘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얻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F equal ma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얻고 있는데, 이 소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뭐 있다고 합시다. 이게 m, 뭐 그림이 좀 안 좋네요. m인 물체가 속도 v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v는 속도 v는 뭐예요? 벡터량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질량 m인 물체는 운동량을 갖게 돼요. 운동량. 그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도 있을 거고, 혹시 모른다고 한다면 이제 그 뒤에 운동량과 충격량 하는 것에서 얘기를 할 텐데, P라고 일반적으로 P라고 표시를 하고요. P equal MV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때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니까 힘, F라고 하는 놈은 힘, 여기 힘 F라고 하는 거는 뭐의 변화량이에요?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M, dV, dt 이렇게 미분이 가능해서, 어떤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F equal ma다 하는 그런 가속도의 법칙을 따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뭐 당연한 거죠.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어떤 질량 m인 물체에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질량이 작은 물질은 가속도가 커지는 거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질량이 큰 물체는 가속도가 작게 되는 그런 현상을, 그런 거를 알려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속도의 법칙에 해당되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그 공중에서 볼링공, 그리고 무거운 피아노, 그리고 화살촉을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지면에 닿는 순간이 같을까 다를까, 뭐 여러분들 답을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수돗물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죠. 자, 이와 같이 볼링공, 그리고 화살촉, 피아노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동시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지면에 쾅 하고 닿는 순간이 같지요. 같은 이유는 뭐예요? 세 가지 물체에 다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고 중력 가속도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력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같아요? 뭐가 나와요? 속도가 나오죠. 근데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변하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거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지면까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갔으니까 시간이 같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이제 한번 보죠. 두 번째 그림은 이와 같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를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이제 나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왜 떨어져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고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의 물의 속도는 천천히 나오다가 점점 빨라져서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물의 부피량이 있지요. 그 물의 부피량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똑같은 부피량이 늘어지기 때문에 가는 물줄기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실험이 가속도의 법칙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뉴턴의 운동 법칙 세 번째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고,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주면 힘을 받은 물체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상대 물체에 가한다. 우리는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얘기를 할 때 한 물체에다가 힘을 서로 가하면 힘의 평형을 이루는 건데, 우리는 여기는 한 물체가 아니고 두 물체가입니다. 다른 물체. 그러니까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서로 하나가 작용을 하면 다른 물체는 반작용을 해서 우리는 이거를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긴 그림을 이렇게 우리 많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죠. 뭐예요? 로켓을 발사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로켓을 발사하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 로켓이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뭐예요? 힘을 이렇게 엔진이 뒤로 이렇게 뿜죠. 그죠? 엔진이 추진력을 가지면 엔진이 힘을 주면 이 로켓체가 발사체가 이렇게 위로 날아가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얘기를 할 때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 출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얻어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변위,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여기 속력과 속도, 영어로는 이제 확실히 스피드, 벨러시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속력과 속도 하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속력이라고 하는 것과 속력은 스칼라량이고요. 속도는 벡터량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제 그림으로 보면 만약에 이와 같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떤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가 요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나옵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동했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했거나 상관없이 이동한 시점,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이렇게 이은 이런 거를 우리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벡터량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요만큼의 벡터량을 뭘로 나눠요?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걸 우리는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거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출발점에서 이 종점까지 이렇게 생긴 벡터량을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벡터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벡터량으로 표시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만약에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이 양을 t로 나누게 되면 뭐가 돼요? 벡터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이 v라고 하는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력과 속도의 구분을 확실히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에 상관없이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린 것인가 하는 것을 속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뭐를 보여주려고 하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경주를 하고 있죠.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속도는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도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왜? 방향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속력과 속도의 그 다른 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 그림을 통해서 변위,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의 왼편에 있는 그림은 아까 봤던 그림이죠.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이렇게 이제 위치를 이동을 할 때 이와 같이 이런 벡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 벡터 S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시작할 때 시간을 t라고 하고 여기 종점까지 갈 때를 t 플러스 델타 t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변이를 우리 뭐 델타 s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델타 s 변유량이죠. 그 변이 여기, 그리고 시간이 t에서 델타 t 플러스 델타 t까지 갔으니까 델타 t 시간만큼 걸렸죠. 그래서 델타 t 이렇게 속도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죠. 오른쪽 그림은 뭐 같아요? x축과 y축, 즉 2차원 평면상에 뭐를 그렸냐면 이 브라운으로 이렇게 뭐예요 이게?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변이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변이가 이렇게 이동. 뭐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t 시간 동안에는 t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변이가 여기 있었고, 변이가 이제 아까 이 변이가 델타 t 시간만큼 변하면 왼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t 플러스 델타 t 시간 후에는 어디로 가요? 요 블루점, 요 블루점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도가 변하는 거죠. 속도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변이가 변하는 양을 델타 t로 나누면 이제 속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아까 여기 이렇게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얘가 ds, dt 이렇게 미분량이 되기 때문에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에 접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브라운으로 되어 있는 거에 변이의 접선, t일 때는 그린의 접선, 이게 속도가 되고요. 여기 조금 지난 다음에 델타 t 지난 다음에는 블루 라인의 접선, 이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죠. 그 속도가 변했어요.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델타 t 시간 동안만큼에. 이렇게 생긴 그림을 벡터를 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왔어요. 옮겨와서 그린을 여기다 그리고 블루를 여기다 그려서 벡터를 시점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벡터량의 변화량이 생기죠. 블루의 꼭지점, 끝점부터 그린의 끝점부터 블루의 끝점까지 이렇게 델타 V라고 하는 변화량이 생겼어요. 속도 델타 V라고 하는 변화량을 얼마만큼 시간에?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에 변했으니까 그거를 속도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뭐냐면 이게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게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변이, 속도, 가속도 얘를 만약에 미분의 개념으로 쓰면 dv,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다 벡터량, a도 벡터량이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속도 v는 델타 S 변위를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미분한 값이 되고,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값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변위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이제 거꾸로 적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를 적분을 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을 하면 변위가 된다는 그런 관계가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한번 보죠. S, 즉 변위예요. 변위. 변위. 얘는 속도. 얘는 가속도. 뭐라 그랬어요? 변위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이제 변위하고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이 속도가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죠. 변위가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이렇게 한데, 이제 이렇게 생긴 변위가 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변화를 할 때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변하는 점이니까, 우리 한번 변곡점을 대충 찾아볼까요? 대강 찾아보면 이렇게 생긴 곳 하나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변곡점 이렇게 생긴 데를 찾을 수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생긴 데 찾을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생긴 데 찾을 수 있고, 뭐 너무나 대강 그리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변하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위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 변위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면 변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요? 0이죠. 그러니까 속도는 0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변위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으니까 얘가 속도가 미분하면 올라가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일정한 값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럼 미분하면 뭐예요? 일정한 값이죠. 그러면 뭐예요? 속도가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변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때요? 변위가 이렇게 내려오는 값이니까 미분하면 속도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으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이런 부분은 플러스 속도를 갖고 있고, 이쪽은 마이너스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하고 가속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즉, 가속도 A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이렇게 미분을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속도가 0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고 있으면 미분하면 뭐가 돼요? 가속도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가속도가 더 이렇게 커지는 거. 플러스이죠. 플러스. 그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이와 같이 가속도가 플러스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평평한 것은 뭐예요? 속도가 일정한 거죠.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는 것은 가속도가 이제 이렇게 붙지 않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가속도, 플러스 가속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가 가속도가 0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속도가 어떻게 해요? 빠른 속도를 갖고 있다가 점점 줄어들죠.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이너스 가속도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뭐 일정한 속도니까 여기는 가속도가 0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변위, 속도, 가속도의 관계들을 찾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다음 그림은 뭐냐면, 이게 이제 V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속도예요. 속도. 그리고 가로축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한 걸 뭐로 표시했냐면, 여기 이렇게 블루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이렇게 생긴 속도를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뭐 이런 접선에 저는 점이 지금 여기서 1, 2, 3라고 했네요. 1, 2, 3. 그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 방향은 이렇게 생길 거니까 A1이라고 했고, 즉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dv d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접선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에 플러스 방향의 가속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꼭지점에서는 얘가 이제 이렇게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A2라고 하는 가속도를 가질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 내려오는 이 점에서는 이렇게 접선 방향이 A3라고 하는 접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속도를 이렇게 적분을 한다고 하면 T1, 여기 보면 T1 시간에서 T2 시간까지 이렇게 T1부터 T2 시간까지 적분을 하면 노란색의 이런 면적이 나오죠. 이 면적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변이를 의미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왼쪽에서는 이제 미분의 개념, 그리고 여기는 적분의 개념, 그리고 그래서 속도, 변위, 속도, 가속도의 서로의 관계들을 그림으로부터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는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이용해서 공부한다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쉽게 그 접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